공원 벤치가 견뎌야 하는 상실의 무게. 신성우 작. 등장인물. 원일 역의 원완규. 지영 역의 정소영. 해설의 오수윤. 원일. 친구를 잃은 중년 남자. 지영. 모친을 잃은 중년 여자. 무대 배경. 무대 한가운데 공원 벤치가 놓여 있다. 장면 1. 평일 오후의 공원. 조명과 음향에서 공원의 한가로움이 느껴진다. 후줄근한 양복을 입은 원일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그의 옆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다. 원일의 손에 들린 낡은 다이어리 한 권. 한참을 다이어리를 응시하다가 참았던 숨을 쉬는 듯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드는 원일. 허공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결심한 듯 다이어리를 펼친다. 긴장된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읽어내려가는 원일.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히.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원일. 애써 눈물을 참으며. 미안하다. 미안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면서 간신히 자신을 추스리는 원일. 다시 다이어리로 시선을 돌리지만 차마 계속 읽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 멍하니 앉아 있는데 커다란 숄더백을 맨 지영이 등장한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는 그녀. 공원 벤치를 향해 다가오다 원일을 발견한다. 당황한 듯 걸음을 멈추고 원일을 살피는 지영.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원일은 지영의 등장을 눈치채지 못한 듯. 망설이던 지영은 공원 벤치 주변을 서성인다. 그제야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는 원일. 지영과 눈이 마주친다. 무심히 고개를 돌려 다이어리를 응시하는 원일. 마음을 다잡은 듯 다시 다이어리를 읽기 시작하는데. 저기요. 원일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다시 한번 좀 더 분명하게 원일을 부르는 지영. 저기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려 지영을 보는 원일. 저요? 네. 왜 그러시는데요? 저기 거기 계속 계실 거예요? 의아해하는 원일. 거기요. 그 벤치에 계속 앉아 계실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요. 그게 앉으시게요? 네. 이해가 가지 않는 원일. 주변을 둘러보다가 반대편을 가리키며. 저기... 지영이 그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본다. 네, 저기 빈 벤치에 있는데요. 저기요? 저기 건너편에요? 네, 저기 비어 있네요. 네, 저기 자리 있는데요. 고개를 돌리고 생각해보는 지영. 원일은 지영의 결정을 기다리는데 그냥 고개를 들고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지영. 원일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돌려 다이어리를 읽는다. 지영은 계속 서성이고 신경이 쓰이는 원일. 돌아보면 지영이 시선을 피한다. 원일, 반대편을 가리키며. 저쪽에 카페에 있는데. 지영, 원일이 가리킨 곳을 보며. 저기요? 네, 카페가 있네요. 공원 밖에. 저기 편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뿐. 이번에도 그쪽으로 가려는 생각은 없는 듯 보이는 지영.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원일. 하지만 무시하고 다이어리로 시선을 옮기는데 여전히 벤치 주변을 서성이는 지영. 신경이 쓰이는 원일. 다이어리에 집중하려고 하다가 원일, 몸을 돌려. 왜 그러시는데요? 네? 이상하잖아요. 네. 맞죠? 아줌마가 생각해도 이상하죠?
네,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냐고요. 참나. 이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거기 앉으면 안 돼요? 네? 여기요? 이 자리? 지영은 겁을 먹은 듯 고개만 끄덕인다. 딱 찍어서 여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요? 왜냐고요? 아저씨는 꼭 거기 앉으셔야 돼요. 저요? 지영 고개를 끄덕이고는 용기를 내요. 네. 제가 먼저 앉았잖아요.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쳐다보는 원일. 절박한 표정을 한 채 시선을 돌리지 않는 지영. 더 이상 말려들기 싫다는 듯 일어나 벤치 끝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원일. 원일 반대편 끝을 가리키며 그쪽에 앉으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요? 그게 비켜달라고요? 아예? 죄송해요. 먼저 앉아 계신데 제가 막 우기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알긴 아세요? 네. 아니, 아신다면서 지영을 자세히 보고는 혼자 앉아야 돼요? 꼭? 안 될까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저도 혼자 있고 싶은데요. 그래서 죄송해요. 죄송한데요. 좀 양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요.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좀... 말없이 지영을 쳐다보는 원일. 뭔가 절박한 사연이 있는 듯. 뭔데요? 네? 이유가 뭐냐고요? 왜 꼭 여기 앉아야 하는데요? 이유라고 얘기하면은 나한테 설명하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긴 한데 당연하죠. 그게 상식적인데요. 그럼 해보세요. 지영 궁지에 몰리다가 대답을 못 찾고 아저씨도 꼭 여기 앉으셔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여기여야만 하는 거 아니면요. 양보 좀 해주시면... 사연 있어요. 사연 있냐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말해보세요. 이 벤치 아저씨 거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는 원일. 지영 스스로도 자신이 한 말에 당황한 듯.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저씨 거 아닌데. 그래서 비켜라. 죄송한데요. 내 거 아니면 아줌마 겁니까? 제가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서. 저도 그래요. 직장인들이 뭐 딴 시간이 어떻게 나요? 아줌마는 왜 이 시간밖에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정주부들은 말을 멈추는 원일. 대꾸하지 않는 지영. 둘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다. 원일이 지영을 쳐다보고 지영은 시선을 피한다. 저기요. 죄송해요. 먼저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일어나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셨죠.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일어서며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안 계실 때. 걸음을 옮기려다. 근데 혹시 거기서 계속 여기서 뭐요? 혹시 먹고 자고 그러시는... 노숙자냐고요? 제가요? 혹시... 아닌데요. 지영 고개를 숙이며 네. 아니에요. 실례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자살이요. 돌아보는 지영. 얘가 명퇴했대요. 3년 전에. 아니죠. 당한 거죠. 한 게 아니라. 진지한 표정으로 듣는 지영. 3년인데 아무도 몰랐어요. 걔네 마누라도 몰랐고 애들도 몰랐고 친구도. 제일 친한 친구도 몰랐어요. 3년인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는 원일. 걔가 다 속였더라고요. 맨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술 먹고 들어오고 가끔 출장도 가고 그랬대요.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저랑도 가끔 만나서 술 먹고 그랬어요. 회사 얘기 잔뜩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거짓말. 맨날 여기 나와 있었대요. 이 공원에. 이 자리에요.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간 때우다가
출장 간다고 뻥치면 어디서 찾겠어요? 돈도 없는 새끼가. 월급은요? 3년이면 월급은 어떻게... 애가 머리는 있어가지고 회사 나오기 전에 급하게 대출을 받아놨나 봐요. 그 생각도 다 했던 놈인데 학교도 좋은 데 나왔거든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랬나. 더 이상 집에 돈 못 갖다 주게 되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되니까 이 자식이 나한테라도 얘기하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는 원일.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기라도 할 듯한 지영. 하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한다. 원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이어리를 들어보이며. 여기 다 쓰여 있대요. 걔네 와이프가 읽어보고 다는 못 읽었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 아들놈이 읽어보고 나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아저씨도 읽어보시라면서. 뭘 특별히 기록하겠다고 쓴 건 아니고, 여기 있으면 심심하니까 내 얘기도 많이 있대요. 미안해서 그래요, 미안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기 나와서 이거 읽으면서 걔가 느꼈던 거, 봤던 거, 힘들었던 거 조금이라도 나도 느껴야지. 안 그러면 너무 미안해서. 이거 다 읽어주지 않으면, 그거라도 안 하면 너무 미안해서. 예, 아줌마 말이 맞아요. 이 벤치 제 거 아닌데요. 당연히 양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좀 혼자만 있으려고.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른다. 지영, 간신히 입을 열어. 사실은요, 저도... 원일이 서류 가방과 다이어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놀라서 쳐다보는 지영. 앉으세요. 왜요? 갑자기? 아줌마가 얘기했잖아요. 내 벤치도 아닌데. 뭐, 앉으세요. 저도요, 사실은... 됐어요. 뭐 다들 사연이 있겠죠. 억지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중에 또 오죠 뭐. 그러셔도 돼요? 네, 돼요. 앉으세요. 지영 꾸벅하며. 고마... 원일이 지영의 앞을 지나간다. 고개를 들어 그의 모습을 쳐다보는 지영. 원일이 멈춰 서서 묻는다. 그쪽도 친구가 자살한 건 아니죠? 지영 손사래를 치며. 아니요. 저는 달라요, 저는요. 목례를 하고 퇴장하는 원일. 혼자 남은 지영. 슬그머니 벤치 한쪽 끝에 앉는다. 막상 혼자 남게 되니까 뻘쭘하다. 잠시 후 숄더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뜨개질거리이다. 꺼내다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면 애매한 모양. 하지만 뜨개질거리를 꺼내놓고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심호흡을 하는데 전화가 온다. 엄마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먼데 간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왔는데? 그럼 미리 연락을 해줘야지. 니네 선생님도 참. 아니야, 금방 갈게. 거기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있어. 엄마가 와서 돈 준다고 그래. 105동 702호 얘기하고. 금방 갈게. 서둘러 뜨개질거리를 주워 담는 지영. 등장할 때처럼 종종 걸음으로 퇴장한다. 무대인 빈 벤치만 덩그러니 남는다. 암전. 장면 2. 조명이 켜지면 공원 벤치에 앉아 다이어리를 읽고 있는 원일. 옆에는 서류 가방. 아직 다이어리의 초반부를 읽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듯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어낸다. 허공을 보며 심호흡을 하는 원일. 그때 노란 풍선 하나가 그의 앞을 지나간다. 풍선을 잡는 원일. 손에 잡힌 풍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놓아준다. 그러자 풍선은 계속 날아간다. 날아가는 풍선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원일.
지영이 등장한다.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던 듯. 그녀는 원희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다. 지영의 등장을 깨닫지 못하는 원일. 마음을 다잡은 듯 다시 벤치로 돌아가 앉는다. 그가 심호흡을 하고는 계속 다이어리를 읽기 시작하자 지영은 포기하려는 듯 발걸음을 돌리는데 인기척을 느낀 원일이 지영을 돌아본다. 또 왔네요. 그의 말에 멈춰 서서 돌아보는 지영. 네. 저보다 늦었네요. 또. 네. 원일은 더 읽을까 자리를 양보할까 고민한다. 그러다가 서류 가방을 옮기고는 자신도 한쪽 끝으로 옮겨가는 원일. 거기 앉든지 그냥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서로 상대방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망설이는 지영. 그냥 나 혼자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둘이 다 앉으려면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는 계속 다이어리를 읽기 시작하는 원일. 고민하다가 슬그머니 반대쪽 끝에 엉덩이만 걸치듯 앉는 지영. 조금 더 망설이다가 숄더백에서 뜨개질거리를 꺼낸다. 뜨개질거리를 쳐다보는 원일. 지영과 눈이 마주친다. 원일이 어색하게 웃자 지영도 어색하게 웃는다. 다시 고개를 돌리는 두 사람. 각자 상대방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 뜨개질이 서투른지 아니면 원일이 신경 쓰이는지 자꾸 틀리는 지영. 틀린 부분을 풀고는 슬쩍 원인을 쳐다본다. 원일은 집중해서 다이어리를 읽고 있다. 부러운 듯 바라보다 뜨개질거리로 고개를 돌리는 지영. 잠시 후 이번에는 원일의 곁눈질로 지영을 쳐다본다. 뜨개질 교본까지 꺼내보며 뜨개질에 열중을 하고 있는 지영. 원일 역시 부러운 듯 바라보는데 지영도 고개를 돌려 원일을 쳐다본다.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는 두 사람. 서로 시선을 돌리는데 지영 뜨개질을 하며 후회되시죠? 후회요? 네. 제 친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까요? 죄송해요. 괜히 얘기 꺼내서.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후회 아닌데요.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거 후회 안 되세요? 그런 후회요. 네. 전 그런 게 후회되던데. 그건 후회가 아니라 후회 아닌가요? 후회 아니에요? 전 후회는 안 하고 살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건 맞지만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건 맞는데 그건 후회가 아니라 그래도 그게 후회 아니에요? 가슴 아픈 거요. 그게 사실은 후회 아니에요? 원일은 대답하지 못한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상한 고집을 피워서. 아니요. 맞을지도 모르죠. 후회. 저 때문에 괜히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아니요. 아니에요. 후회 맞는 것 같아요. 후회 맞아요. 정말요? 남자들이요. 후회 안 하고 산다 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후회되는 거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후회 맞아요. 지영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원일도 미소로 답한다. 좀 다르시네요. 뭐가요? 그냥 다른 남자들하고요.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고 바꾸고. 그게 뭐 맞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다르다고요. 남자들은 맞는 얘기를 해도 잘 인정 안 해요. 막 화만 내지. 그러고 보니 저도 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네요.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전 엄마예요. 애가 몇 살인데요? 아들이요? 딸이요?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인데요. 그게 아니라 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아저씨는 친구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전 엄마예요. 아, 사선으로 머리를 숙이며 힘드셨겠어요. 지영
같이 사선으로 고개를 숙이며 이러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원일 고개를 들다가 혹시 지영 의아한 듯 쳐다보며 어머님도 뭐요? 제 친구처럼 아니요. 우리 엄마는 자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 암으로. 네. 그거 물어보시려던 거 맞죠? 네. 엄마는 암이에요. 암. 자살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엄마는. 그러면 좀 덜 하시겠네요, 후회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지영. 원일이 지영을 쳐다본다. 왜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에요. 다 후회가 되겠죠. 아무리 호상이라도. 부모라는 게 별일 없이 가도. 우리 엄마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들은 80살에도 아직 팔팔한데. 그러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직 70도 안 됐는데. 요즘은 그렇죠. 일찍 가셨네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꾸 그게 후회가 돼요. 원일이 대꾸하지 않는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제가요, 엄마 암 진단받고요.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암도 늙어서요. 빨리 안 자란다고.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엄마가 방사선 치료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안 받겠다고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는데 천천히 진행된다니까. 싫으면 받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때 그냥 받으라고 해야 했나 봐요. 그걸 왜 그냥 그러라고 했는지, 내가 왜 그걸 그냥 그만두라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지영. 등을 두드려주다가 멈추는 원일. 대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다. 원일, 손수건을 내밀며 아직 안 쓴 거예요? 지영 거절하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휴지 있어요. 지영이 숄더백에서 휴대용 티슈를 꺼내 눈물을 닦는다. 엄마도 그랬대요. 병원 안 가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여기 앉아서 시간 때웠다고. 같이 안 사셨던 거죠, 어머님하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원일을 쳐다보는 지영. 다시 와락 눈물을 쏟는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엄마도 불편해서 사위랑 손주들이랑 사는 거 불편해서 싫다고 그래서 제 잘못이에요? 그럼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후회는 되잖아요, 그쵸? 그럼요. 후회되죠. 저도 친구한테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고 한 거 후회돼요. 귀찮았거든요. 그땐 바빠 죽겠는데 귀찮았어요. 그럼 후회되죠. 아니요. 지영이 티슈를 뽑아 눈물을 닦는다. 내가 정말 왜 원일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후회 맞아요. 후회. 여기 나와서 이러는 거 후회되니까.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후회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지영. 그럼 혹시 그쪽도 어머님이 여기서? 지영이 숄더백에서 뜨개질거리를 꺼낸다. 우리 엄마는요, 뜨개질했대요. 내가 이거 눈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난다면서요. 옛날 생각이요? 옛날엔 많이 짜입었잖아요. 주부들 심심하니까 매듭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우리 엄만 열쇠고리도 모았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쓸모있다고 유행한 게 이거잖아요. 뜨개질. 세타 만들고 목도리 만들고. 저도 세타만 2벌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스웨타 아니고 쇠타? 맞아요.
싫다. 엄마도 끝까지 싫다라고. 원일도 지영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뜨개질 하시려던 거죠? 엄마가 만들다 만 거요. 우리 남편 주려고 했는가 봐요. 왜 뜬금없이 사이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거 다 못 자고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뜨개질 하셨어요? 저요? 아니요. 누가 요즘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배워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책 보고 하는데요. 자꾸 틀려서. 그래도 이거 뜨면서 엄마 생각도 하고 마지막에 많이 같이 못 있어준 거 그거 미안하니까 다 만들어서 남편한테 장모 사랑 좀 느껴보라고 하고 드실 거야. 후회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네.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요. 저도 후회하고 있는 거네요. 친구한테 못 해준 거. 동시에 한숨을 내쉬는 두 사람.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에 쳐다보며 웃는다. 후회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죠. 맞아요. 제 말이. 사람들이요. 후회하면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후회는 다 하면서. 그래도 안 하는 척 해야죠. 후회는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죠? 맞죠? 우리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털고 넘어가라고. 맞죠. 남편분 말이 맞는데 그래야 되는데 후회될 땐 그냥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조금 놔두면 괜찮아질 텐데 그냥 좀 후회하게 놔두면. 좀 이따 괜찮아질 텐데. 그쵸? 고개를 끄덕이는 원일. 지영도 원일을 따라 고개를 끄덕인다.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빨리 털어버리고 가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외로웠을 거 생각하면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맨날 이 3년이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털어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서. 나도 그게 제일 후회돼요. 우리 엄마 외로웠을 텐데. 각자 허공을 쳐다보며 말이 없는 두 사람. 아까요. 그 풍선. 네? 아까요. 그 풍선이요. 네? 아, 제 거 아니라요? 알아요. 봤어요. 풍선 날아가는 거 잡으시는 거. 예. 근데 그 풍선은 왜요? 아니요. 그냥 그 모습이요. 풍선이 날아가고 아저씨가 잡고 쥐고 있다가 다시 놔주고 그냥 쳐다보고 그 모습이 그냥 느낌이 있어서요. 그냥 그림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그거 보고 계셨어요? 창피하게. 뒷모습이요. 아저씨 뒷모습이요. 쓸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신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같은 거요. 뭔가 해탈한 느낌인가? 제가요? 아니에요. 생각이 안 바뀐다고 와이프가 맨날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건 사모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아저씨죠 뭐. 꼰대. 벌써 꼰대는 좀... 그럼 꼰대가 되어가는. 그건 그럴 수도. 저도 아줌마가 전 그냥 아줌마인데요. 잔잔한 웃음. 다시 침묵. 아까 그 풍선이요. 생각 같은 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앞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잡은 건데 잡기는 잡았는데 잡고 나니까 이걸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놨죠. 놨는데 그러니까 아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그걸 그냥 잡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잡고 있으면 뭐 할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멍청하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멋있네요. 아니 그냥 이랬다가도 후회하고 저랬다가도 후회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나이에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살죠?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몸은 막 그런 신호 보내는데 아직도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하고. 그런 얘기하시는 게요. 솔직하게요.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꿰닫는 거. 그게 멋있는 거죠. 아무데나 막 멋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좀 후회해도 되죠? 그쵸? 무언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남은 두 사람. 하지만 먼저 꺼내지는 못하고 눈치만 본다. 밀당의 분위기가 생기려는데 숄더백에 넣어둔 지영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어머, 제 알람이에요, 알람. 오늘은 애가 일찍 와서요. 간식 먹이고 학원 보내야 돼서요. 원일도 손목시계를 본다. 어이쿠야 하는 반응. 저도 회사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늦었네요. 두 사람은 허둥지둥 물건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원일 고개를 숙이며 그럼 지영 같이 고개를 숙이며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지영 멈춰 서서 저기요. 원일 기다렸다는 듯 돌아서서 내일도 지영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네. 저도. 몇 번에 걸쳐 엉거주춤하게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그들이 서로 반대편으로 퇴장하고 빈 벤치만 덩그러니 남은 무대. 암전. 장면 3. 지영이 먼저 나와 벤치에 앉아있다. 뜨개질하는 그녀. 서투르다. 연신 교본을 들여다보며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하다가 틀려서 풀고 다시 하고. 원일이 등장한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함께 비닐봉지가 들려있다. 지영을 발견하고는 벤치로 다가온다. 지영도 원일을 발견한다. 미소를 지어 보인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회의가 길어져서. 옆으로 비켜 앉는 지영. 앉으세요. 어색하게 웃으며 반대편에 앉는 원일.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앉는 그들. 회사란 데는요. 쓸데없이 회의가 참 길어요. 그래도 회의를 해야 뭐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앞에 한 30분이면 다 끝나요. 오늘은 마지막에 뭔 얘기했는지 아세요? 점심 메뉴 정했어요. 정말요? 정말이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어디 새로 생긴 가게가 어쩌고. 난 먹지도 않을 건데. 제가 쓸데없는 얘기만. 아니에요. 잘 지내셨죠? 별일은 없었으니까. 주말에도 계속 나오셨어요? 네. 대단하시다. 전 주말에 남편하고 애들 눈치 보여서 못 나와요. 그러신 것 같았어요. 주말에도 나오시면 집에서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안 해요? 은근히 안 나가나 그렇게 봐요. 맨날 회사 나왔어요. 정말요? 평생을 주말에도 나갔더니 안 나가면 다들 불편해해서 나와줘야 돼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사모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그랬는데 그땐 정말 일이 바빠서 나와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애들도 다 크고 회사 때문에 가족을 잃었죠 뭐. 그럼 주말에 회사 나오시면 뭐 하세요? 뭐 할 게 있나요? 그냥 일이 없어도 나오시는 거예요? 뭐 사무실에 나가긴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요? 아니요. 누가 나와요? 그럼 혼자서 뭐 하시는데요? 신문도 보다가 책도 읽다가 사우나도 가고. 밥은요? 혼자 드세요? 혼자서는 안 먹죠. 차라리 굶지. 아무도 없다면서요. 오후쯤 돼서 전화 돌려보면은요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나 동료나. 밥 먹을 사람은 꼭 있어요. 아니면요? 들고 온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는 원일. 빵이랑 우유랑. 빵만 드셔도 돼요. 나가서 설렁탕이라도. 저 크림빵 좋아해요. 와이프가 안 사다 주니까 이럴 때 아니면. 당분 많다고요? 네. 그래도 식사하시는 건데 밥을 드셔야지. 한 끼인데요. 그거 뜯지 마세요. 네? 저 사실은 뒤에 놓아두었던 숄더백을 끌어오는 지영. 쳐다보는 원일. 지영은 숄더백 속에서 무언가 꾸러미를 꺼낸다. 원일이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면 예쁜 손수건으로 싼 도시락이다.
도시락 싸오셨어요? 네, 잠깐만요. 한 개를 더 꺼내는 지영. 파란 손수건에 싼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원일에게 내민다. 그리고는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제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지영. 혹시나 해서요. 싸우길 잘했네. 정말 저 주시려고 싸우신 거예요? 혹시나요. 정말 그냥 혹시나 해서요. 도시락을 쳐다보는 원일. 반응이 없다. 당황하는 지영. 제가 오바를 해서 부담스러우시면 안 드셔도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그럼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요. 누가 내 생각을 하면서 도시락을 쌌다는데 왜 싫어요? 아니요, 생각하면서라기보다 아, 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어서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먹먹한 듯 도시락을 쳐다보는 원일. 고맙습니다.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더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들어 지영을 쳐다보는 원일. 미소를 짓고 있다. 그쵸? 제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당황스러우시죠? 먹죠? 편하게. 잘 먹을게요. 같이 편하게 미소 짓는 지영. 그럼 빨리 드세요. 저도 배고파요. 둘은 도시락을 싼 보자기를 풀기 시작한다. 원일, 반찬을 하나 집어먹으며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지영 자신도 먹으며 그냥 집에서 먹던 거. 맛있다. 정말요? 네. 맛있지 않아요? 집에선 그냥 그래요, 반응이. 원일 맛있게 먹으며 말도 안 돼요. 우리 집보다 맛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도 정성껏 만드실 텐데.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도 이건 정말 맛있는데요.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이거 다 싸가지고 오신 거면 가방 무거웠죠? 아니요, 별로.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벼랑간 입을 막으며 웃음을 참는 지영. 왜요? 뭐가 웃기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가방 무거운 거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뭔데요? 이거 우리 엄마 흉보는 건데. 우리 엄마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요, 저랑 남편이 미국에 있는 남동생네 간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아직 박사과정 다 못 끝냈을 때인데요. 미국에서 공부하세요? 네, 경영학과요.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요, 여행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니 막 짐을 싸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집에 가려고 들어보니까 남편이 혼자서 못 들어요. 우리 남편이 뭐가 이렇게 무겁냐고. 뭔데요? 죽이요. 죽을 해서 1인분씩 비닐에 싸서 그걸 얼린 거예요. 그걸 잔뜩 먹어가지고. 동생이 밥 잘 안 먹고 다닌다고 올케가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몇 번을 죽을 해서 그걸 다 얼려가지고. 죽 같은 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완전히 오바했죠, 우리 엄마가. 남동생이 밥 안 먹는 거는요, 걔가 원래 밥을 잘 안 먹거든요? 입이 짧아요. 어릴 땐 엄마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였거든요? 저도 그거 생각나요. 엄마가 그래서 올케가 고생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왕 보낼 거면 2인분씩 싸면 좋잖아요, 올케도 먹으라고? 우리 남편은 그거 메고 가느라고 삐지고 올케는 섭섭해서 삐지고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게 생각이 나서요. 그거 지고 가느라고 그냥. 자식들 생각은 끔찍이 하셨나 보네요. 어머님께서. 인생에 자식밖에 없었던 거죠. 아빠하고는 왼수처럼 지냈으니까. 다들 뭐 비슷하겠지만요. 다들 그렇죠. 자기 인생도 좀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엄마가 관절염이 있어서 뭐 제대로 들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죽을 썼으면 저목이 그게. 눈시울이 촉촉해져 오는 지영. 그녀를 바라보는 원일. 침묵이 길어진다. 원일. 화제를 돌리러 다이어리를 집어들며 이 다이어리예요. 제 친구놈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장애인을 위해 만든 시설은 결국 우리들이 다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죠. 얘가요, 원래 좀 우파 기질이 있던 애거든요.
자기가 낸 세금, 자기가 낸 세금 가지고 실업자들 도와주는 거 싫다. 그랬던 애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나 봐요.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 입장이 안 돼 보면 잘 모르죠. 뭐 말은 쉬워도. 저도 그랬거든요. 네가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다. 사회 안전망 같은 게 있어야 그래도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재기도 할 수 있고.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친구셨어요? 네? 초중고 다 같이 나왔으니까요. 이사 안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학은 다른 데 가고. 걔가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니까. 대학 가고 나서 우리 집이 처음으로 이사했어요. 신도시 막 생기고 그럴 때. 그래서 갈라졌죠. 우리 어렸을 때 맹세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탈리아 여행은 꼭 둘이 같이 가자. 가셨어요? 갔죠. 우리가 배낭여행 1세대쯤 되잖아요. 근데 왜 이탈리아면요. 정확히 말하면 이탈리아보다는 시실리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시실리 가서 마피아 놈 때려 눕히고 오자. 마피아요? 그래서 시실리에는 가셨어요? 갔죠. 야, 태권도 연습해가지고. 진짜로 있어요, 마피아? 마피아가 어딨어요. 그냥 바보들이었던 거죠, 우리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너무 안 봐서 그랬죠. 대부 하나 보고 완전히 미쳐서는. 저는요, 커서도요,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해요. 시실리 가서 마피아 잡을 생각.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그건 그냥 어릴 때 못 모르고 막.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남자들은 중고생 때 이후로 안 커요. 그때 만들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른인 척 하면서요. 속에는요. 그때 그 애들이 그냥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돈도 만지고 그러지만 속에는 그냥 준삐리 고삐리예요. 더 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고 보니 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어른인 척 해야 되잖아요. 다들 애들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밑에 애들 계속 올라오는데. 근데요. 어릴 때 친구 만나면요. 그냥 애로 있어도 돼요. 지도 애고 나도 애고 그걸 보고 낄낄대고 안심하고. 그래서 어릴 때 친구는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어른인 척 안 해도 되니까. 걔가 나한테 그런 놈이었어요. 병신짓 해도 다 받아주고. 아무리 개차반이라도요. 그런 친구는 꼭 있어요. 네, 어릴 때 친구는 그래요. 원일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그동안 참았던 슬픔을 다 쏟아내는 듯한 그런 울음. 지영이 조심스럽게 그를 다독여준다. 그러자 지영에게 고개를 기대는 원일. 지영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를 안아준다. 그녀에게 안기는 원일. 원일의 얼굴이 지영이 목덜미에 닿는다. 서로가 서로의 감촉을 느끼려는데 동시에 떨어지는 두 사람. 자신들의 행동에 그들 스스로도 놀란 듯. 영화에서 보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던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렇게는. 저도 자신 없어요. 그죠. 영화 보면 한 번쯤 저렇게 해봤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쉽게 안 되죠. 안 되죠. 네, 한국 사람이니까. 요즘 애들은 잘할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애들은 그냥 사귀자 그러고 사귄대요. 그게 되나요? 이상하지 않나? 그쵸. 사귀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손도 슬쩍 잡고. 그때 확인하는 거죠. 손을 뺄까 말까. 당연하죠. 마주보며 수줍어하는 두 사람. 중년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중년이라고? 아닌가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10년씩은 빼야 돼요. 우리 아직 옛날로 치면 30대? 그게 되나요? 나라에서 건강검진 공짜로 해주면 중년이죠. 원일의 말에 지영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린다. 그 모습을 보고 원일도 시원하게 웃는다. 죄송해요. 웃을 타이밍 아닌데. 맞아요. 타이밍이 꽝이네요. 웃음을 멈춘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본다. 자꾸 헛웃음만 나온다. 그렇게 몇 번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저 어쩌면 김 선생님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아니에요. 취소. 어머, 제가 괜히 오버한 것 같아요. 아니요. 원일이 지영의 손을 잡는다. 놀라지만 손을 빼지는 않는 지영. 손 안 빼시네요? 고맙습니다. 지영이 놀람과 기대가 섞인 시선으로 쳐다보면 남자들이 더 겁이 많거든요. 이럴 땐.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 그냥 미친년처럼 해본 건데. 그게 고마워요. 둘은 편하게 손을 잡는다. 둘 다 앞을 보고 앉는데 깍지를 끼는 지영. 전 항상 이렇게 손잡는 게 좋아서요. 좋네요. 다시 한번 서로를 보고는 헛웃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수준에선 영화처럼 한 거 아닌가요? 그쵸? 영화처럼 했어요, 우리.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 천천히 다가가는 원일. 두렵지만 기다리는 지영. 둘 다 주위를 둘러보고는 지영의 입술 옆 뺨에 살짝 입을 맞춘다. 이것도 영화처럼. 웃는 두 사람. 그래도 죄책감은 느껴지네요. 그러시죠. 저도 와이프한테 그것도 그렇지만 전 우리 엄마한테요. 나 아직 슬퍼해야 하는데. 맞아. 저도 제 친구한테 미안하네요. 그럼 다음엔. 네, 이러지 말죠. 이러지 마요. 네, 그게 좋겠어요. 다행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는 두 사람. 암전. 장면 4. 공원 벤치에 마주보며 앉은 두 사람. 두 사람 사이엔 샌드위치와 커피가 마치 소풍을 온 것처럼 차려져 있고 그들 뒤에는 각각 서류 가방과 숄더백이 놓여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야기하는 중. 가끔은 이런 거 먹어도 괜찮죠? 그럼요. 저 원래 이런 거 좋아해요. 남편이랑 애가 밥 아니면 안 먹어서 밥만 해 먹는 거지. 남편분은 그래도 애들이 이런 거 안 먹어요? 싫어하더라고요. 애가 완전 밥순이에요. 된장찌개 좋아하고. 된장녀의 밥순이. 가볍게 웃는 두 사람. 어제 전화할 때요. 뒤에서 들리던 소리가 남편분? 예, 우리 남편요. 짐 싸느라고 아주 난리 부르세요 그냥. 출장 가신다는 거요? 짐 한 번 혼자서 싸보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딨냐 저거 어딨냐 신경질만 내고 결국은 제가 다시 싸줬어요. 그래서 오늘 안 계시는... 네. 원일은 말이 없다. 애는 사촌 언니들이랑 파자마 파티한대요. 큰 집 가서. 여전히 말이 없는 원일. 애가 사촌 언니들이라면 그냥 껌뻑 죽어요. 한 번 놀러 가면 전화도 안 하고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그러고요. 지영 씨, 지영이 고개를 들어 원일을 쳐다본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만나는 것만 해도... 싫으세요? 아니요. 안 싫어요. 저도 좋은데... 그럼 해요. 정말 그러셔도 돼요? 원일 씨는 어떠세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저보다는... 그럼 저도 괜찮아요. 여자라서 더 안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저 걱정해 주시는 거 아는데요. 정말로 저 괜찮아요. 그러시다면... 원일이 지영을 보며 미소 짓는다. 지영도 미소로 답한다. 주위를 둘러보던 원일이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든다. 그럼 우리의 거사를 위하여? 영화처럼요. 네, 그쵸. 영화처럼, 영화처럼, 영화 같은 거사를 위하여? 건배. 건배? 둘은 조용히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부딪힌다. 아이들처럼 키득대는 두 사람. 원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요. 그만 슬퍼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그만 슬퍼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전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 만나기 전에 하고는. 그렇죠. 이젠 혼자서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도 마찬가지죠.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슬퍼하는 게 같이요. 그게 우리 둘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픈 거죠.
슬픈 건 그냥 슬픈 거고, 이젠 지영 씨가 있으니까 슬퍼하지 않으려고요. 덕분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 씨 못 만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대답 없이 원희를 쳐다보는 지영. 무언가 어긋난 게 분명한 표정. 원일 눈치채고. 왜요? 뭐가 이상해요? 그게 의시로 되는 거예요? 뭐가요? 슬퍼하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막 참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참는 얘기가 아니라 슬픈 건지 슬퍼하는 건지요. 슬픈 건 슬픈 거죠. 슬퍼하는 건 슬퍼하는 거고요. 뭐가 다르죠? 다르죠. 슬픈 건 슬픈 일이 있다고 꼭 슬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슬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요. 네? 슬프니까 슬퍼하는 거고요. 안 슬퍼하는 건 아닌 척 하는 거거나요. 아니면 원래 안 슬프다는 거죠. 아니죠. 할 수 있죠. 슬퍼도 안 슬퍼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대답 없이 원희를 쳐다보는 지영. 뭐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말이잖아요. 토시 하나 다른 정도인데. 중요한데요. 이러지 마시고. 손을 뻗으려 하자 지영이 움찔하면서 물러난다. 왜 이러세요? 정말 별거 아닌데. 저 왜 만나세요? 우리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왜 얘기가 거기까지. 저는요. 슬퍼하려고 원일 씨 만나는 거거든요. 같이 슬퍼하려고 마음 놓고 눈치 안 보고 슬퍼하려고요. 이해해주는 사람 있으니까 마음껏 슬퍼해도 미친년처럼 슬퍼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슬퍼하니까요. 이번에는 원일이 대꾸하지 않고 지영을 쳐다본다. 지영, 원일을 살피며 동의를 구하며. 우리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도 오늘 밤... 여전히 대답이 없는 원일.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실망하는 지영. 그럼 뭔데요? 뭐였어요? 같이 이겨내려고요. 원일, 지영을 쳐다보다가. 같이 이겨내려고요. 이겨내겠죠. 언젠가는요. 제가 지영 씨한테 힘이 돼주고 지영 씨도 저한테 힘이 돼주고 다른 사람들은 힘이 돼주지 못하니까 와이프도 애들도 나한텐 지영 씨한텐 힘이 돼주지 못하니까 이해도 안 해주니까 위로해도 건성이니까 다들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슬프잖아요. 정말 미치겠잖아요. 다들 그만 슬퍼하고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이해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이제는 이겨내야죠. 아직은 아니에요.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 아무 말이 없다. 상대가 먼저 생각을 바꾸기를 기다리며 지영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먼저 고개를 젓는다. 원일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나온다. 사실은 제 와이프도 재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이요. 시선을 돌리는 지영.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했죠. 아직 젊으셨으니까. 와이프만 그런 게 아니라 처가 식구들이 다 힘들어했죠. 저희 장인은 정말 충격이 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은퇴하고 이제 좀 장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셨으니까. 근데 그 장인어른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처음에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는 원일. 왜 저랑 비교해요? 다른데?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같죠. 크게 보면 같아요. 결국 핵심은 같다고요. 핵심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크게 보지 마시라고요. 왜 크게 봐요? 내 눈엔 작게만 보이거든요. 나랑 엄마밖에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크게 봐요? 왜 이러세요? 뭐가요?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비이성적이요? 그러니까 슬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적일 거면 이성적이라고 하지. 왜 슬프다고 해요? 지영의 폭발에 말을 멈추는 원일. 하지만 지영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한 모습. 제가 화나게 해드렸다면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이건 지영 씨를 위해서라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지영 씨도 그렇고 정말 슬펐잖아요. 그랬죠. 남들한테 이해 못 받을 정도로 슬펐다고 맞죠? 지금도 슬퍼요. 네, 맞아요.
지금도 슬픈데.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다 까놓고 얘기해서 지영의 눈치를 보다가 그거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들도 비슷한 그런 아픔 같은 거 다 있어요. 부모님들은요, 다 돌아가시고요. 친구들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통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비교하니까 특별할 게 없죠. 당연하죠. 아줌마들이 다 바본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겪어서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우리 엄마 죽은 거는요, 나한테 특별하다고요. 친구분 돌아가신 거요? 그것도 원일 씨한테 특별한 거고요. 내가 뉴스도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명태, 은퇴, 부도 이런 거 나서 남자들 자살하는 거 처음 들은 줄 아세요? 세상 인구가 수십억 명인데? 그렇게 보면 뭘 해도 특별할 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근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성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보면 깨달음이 오죠. 아,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굳이 이걸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겠어요? 그냥 슬퍼하면 안 돼요? 그냥 슬프지 않아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싶으세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뭐 지영 씨 인생, 내 인생 다 내팽개 치자고요? 내팽개치고 싶다니까요? 그 정도로 슬프다니까요? 그렇게 슬프면 당연히! 그럼 살아있을 때 잘하지! 아, 왜 이제 와서 오바냐고! 오바요? 오바라고요?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뭐가 오반데요? 내가 슬프니까 슬프다고 하는데 진짜 슬픈데 뭐가 오바예요? 그렇게 슬플 것 같았으면 엄마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때 귀찮았잖아요. 맞죠? 솔직히 맞죠?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었어요? 발신자의 엄마 이렇게 뜰까봐 전화만 오면 신경 쓰였던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우는 소리를 할까 귀찮았던 거 아니냐고요. 그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난리를. 나 모질랐어! 친구 다이어리 읽겠다고 궁상 따는 건 뭔데? 어디다 대고. 그건 오바 아니야? 왜 나만 오바야? 그건 오바 아니냐고. 그러니까 난 슬프다고 울고불고 안 하잖아. 하라고! 위선 떨지 말고 하라고. 나처럼 울고불고 하라고. 너도 친구 살아있을 때 잘하죠? 왜 안 그랬어? 네 입으로 말했잖아. 그땐 바쁘고 귀찮아서 안 그랬다고. 네 친구가, 절친이라는 네 친구가 혼자서 목매고 죽고 난 다음에 걔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야겠다고 공원에 나와서 다이어리 읽고 궁상 떨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지. 어디다 대고. 아, 그럼 가서 자기도 죽던지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슬프면 따라 죽으면 되잖아. 봐봐, 못 죽잖아. 그게 당연한 거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꾸 산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산 사람 얘기를 하냐고. 슬퍼하지도 않고 왜 자꾸 산 사람 얘기를 하냐고. 산 사람도 죽자고? 그 말이에요? 응? 아, 결국 그거네. 다 같이 안 죽으면 해결이 안 되겠네. 이봐요, 지영씨. 왜 자꾸 산 사람 얘기를 하냐고요? 당연하지요. 산 사람한테는 미래가 있잖아요. 지영씨나 나나 우리한테도 미래가 있고. 무슨 미래? 나랑 자는 거? 만난 지 보름 만에 자기로 했으니까 그런 미래? 그게 뭐가 어려워? 지금 자러 가자. 안 어려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누가 그렇대? 그럼 뭔데? 무슨 미래? 남편 출장 가고 애 큰 집에서 잔다고. 그게 내가 그러라고 한 거야? 내가 그랬어? 응?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누가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고 그래? 미래? 우리 미래 뭐냐고. 그걸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해. 하지만 산 사람한테는 미래가 있고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뭐냐고. 뭔데? 내가 말해줘? 우리 미래 불륜이잖아. 맞지? 불륜. 뭔 말을 그렇게. 아니야? 불륜. 유부남 유부녀가 같이 자는 거. 그거 말고 다른 미래가 있어? 대답하지 못하는 원일. 끊기는 싸움. 씩씩대며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 이젠 그런 미래도 없는 것 같네요.
원래부터도 그런 장밋빛 미래 같은 건 없었으니까 왜 몰랐던 척 하세요? 다른 걸 바랬으니까요. 너무 순진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척한 거 아니고요. 진짜로 다른 걸 바랬다고요. 진짜로요? 네. 진심으로 다른 미래를 바랬다고요? 애들도 다 버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버리고요? 진심으로요? 대답하지 않는 원일. 침묵이 이어지다가 우리 더 이상은 끝난 거 같죠? 네, 끝났네요. 어쩌면 아니에요. 시작은 했는데 끝났어요. 네. 먼저 가세요. 저는 좀 더 있다가. 그쪽에서 먼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래. 이런 식입니까?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지만 그걸 왜 저만 양보해야 하는데요? 벤치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치사요? 저만요? 저만? 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취소요. 나도 마찬가지니까. 지영 노려보다가 마음을 풀고 네, 저도 죄송해요. 치사하게 굴려던 게 아니라요. 저도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네.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래도 역지사지해서 양보하고 그러는 건 안 되죠. 그럼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 그럼 둘 다 가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좋아요. 둘은 먹다 남은 샌드위치와 커피 등등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상대가 정리하는 음식을 집어주고 비닐봉지를 벌려주는 등 협조하는 두 사람. 정리가 끝나자 각자의 짐을 들고는 반대편에 서는 두 사람. 두 사람은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서로 반대편으로 퇴장한다. 그러다가 거의 동시에 멈춰 서서 돌아본다. 서로 눈이 마주치지만 다시 목례를 하고는 돌아서서 가는 두 사람. 다시 텅 빈 벤치. 암전. 브릿지. 어두운 무대. 한 구석에 스포트라이트.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 원일.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는 듯. 한동안 그렇게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다. 동시에 반대편의 스포트라이트.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 지영. 그녀도 전화할지 고민하는 듯 아니면 전화를 기다리는 듯. 한동안 그렇게 서성이다가 전화기를 백에 집어넣는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다. 장면 5. 다시 켜지는 조명. 공원 벤치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그러다가 조금씩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다시 오후의 공원. 새소리, 찻소리, 아이들 소리. 원일과 지영이 각각 반대편에서 동시에 등장한다. 원일은 서류 가방과 검은 비닐봉지를, 지영은 숄더백과 보자기를 싼 도시락을 들고 있다. 서로를 알아보고는 멈춰서는 두 사람. 어색한 눈인사와 시선 돌리기. 그러다가 전화할까 하고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요. 대화가 끊긴다. 혹시 저랑 마주칠까봐 걱정되셔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에. 후회도 되고. 지영을 쳐다보는 원일. 지영이 시선을 피한다. 원일, 자기도 시선을 돌리며 저도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지영.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건가 하고 고민도 되고.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다른 거니까. 그렇죠.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아닌 건 아무리 봐도 아닌 거더라고요. 침묵. 그럼 이제. 네, 안녕히. 동시에 공원 벤치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려는 두 사람. 상대방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고는 멈칫한다.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둘의 시선은 공원 벤치로 향한다. 다시 시선을 돌려 상대방을 바라보며 오늘은 제가 좀 오늘은 진짜 제가 혼자 있고 싶은데요. 같이 앉겠다는 게 아니라 대답 대신 지영을 쳐다보는 원일.
황당하다는 듯한 원일의 시선에 기분이 나빠지는 지영.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봤다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보고 비키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벤치는 하나인데 마찬가지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으시다면 저보고 그냥 가라는. 양보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이 벤치 원이실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처럼 지영을 쳐다보는 원일. 왜 자꾸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뭘요? 그럼 이 벤치 지영 씨 겁니까? 양보 좀 해달라고요. 맨날 제가 양보해야 됩니까? 언제 양보하셨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제가 항상 양보해야 하는 입장이어야 하냐고요. 언제요? 언제 항상 양보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러세요? 저한테만 양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은 왜 맨날 이런 식입니까? 남자들은 왜 다 똑같이 구는데요? 서로를 노려보다가 오늘은 양보해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안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럼 계속 이렇게 그냥 서 있을까요? 그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애들처럼 왜 이러세요? 누구는 어른처럼 구나요? 순간 먼저 벤치에 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서둘러 달려가 벤치에 앉으려는데 부딪히지 않으려고 멈칫하다가 가운데 자리에는 앉지 못하고 결국 양쪽에 나누어서 앉는 두 사람.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지 뽀르퉁한 얼굴로 반대편을 바라본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일은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편지다. 친구놈이요. 자살했다는 그놈이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자살하기 전에 쓴 편지요. 어제 받았어요. 앞에 받은 딴 친구가 와서 주더라고요. 자기한테 쓴 편지랑 같이 들어있었다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다고. 확인해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편지를 돌렸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받은 건데 집에서는 못 읽고 여기서 읽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읽으려고. 말없이 원일을 쳐다보는 지영. 그러니까 오늘은 좀 양보... 오전에 엄마 옷 태웠어요. 그걸 왜 지금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다 태워버리면 우리 엄마 뭐 입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환자복 입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우겨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고. 한숨을 쉬는 원일. 오늘 그런 날이거든요. 오늘은 제발 좀. 침묵. 그럼 처음에 했던 대로 할까요? 없는 것처럼 하자고요? 그거 그때도 잘 안 돼서. 할 수 없잖아요. 벤치는 하나인데 사람은 둘이니까. 정말 양보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그럼 그렇게 해요. 서로 없는 것처럼요. 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침묵. 침묵이 이어지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두 사람. 지영은 뜨개질거리를 꺼내고 원일은 편지 봉투를 내려다본다. 잠시 후 편지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내는 원일.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나온다. 흘끔 원일을 본 지영의 눈이 커진다. 사진을 보고 놀란 듯 원일이 시선을 느끼고는 지영을 돌아본다. 지영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원일이 입을 열려는데 엄마 사진이 왜 거기 있어요? 엄마요? 지영 씨 어머님? 사진을 보고 이분이? 왜 우리 엄마 사진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남자분? 제 친구요. 자살한 제 친구. 엄마랑 아셨대요? 모르죠. 저야. 전 그냥 그 친구가 보낸 편지에 이게 들어있어서. 둘이 셀카 찍은 건가요? 다정하게. 설마 지영 씨 어머님이랑 제 친구가... 아, 말도 안 돼. 편지에 뭐라고 안 쓰여 있어요? 후다닥 편지를 펴보는 원일. 지영이 다가가 들여다보려고 하자 원일이 보기 쉽게 편지를 돌려준다. 두 사람은 같이 편지를 읽는다. 아, 여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나 봐요. 그쵸.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우리처럼요. 그렇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저기 손가락 좀. 원일이 편지를 고쳐잡자 둘도 없는 친구가 돼서. 그랬구나, 친구였구나. 마지막에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암 없어진 건지도 모른다고 그때 막 좋아서 그랬는데 친구분한테 많이 의지가 되셨나 봐요. 갑자기 건강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제 친구도 지영 씨 어머님 덕분에 버텼다고 써놨네요. 거기 읽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눈이 침침한지 잠깐만요. 안경 좀 바꾸고. 제가 읽고 말씀드릴게요. 원일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로 의지가 돼서 친구가 되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근데 우리 엄마가 자기도 한 장 가지고 싶다고 그래서 친구분이 포토 프린터로 인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날부터 우리 엄마가 공원에 안 나온 거래요. 아마 그때 응급실 간 것 같아요. 엄마가 의식이 없어져서. 원일 얼굴에 가까이 대고 읽으면서 계속 나왔나 보네요. 제 친구는 사진 전해드리려고. 지영 편지를 건네고 떨어지며 못 만났겠죠. 우리 엄마 못 깨어나고 그는 병원에서 가셨으니까. 제 친구는 그런 사정 알 수가 없으니까 매일 나오다가 깨달았다네요. 아, 이 할머니 돌아가신 거구나. 원래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할머님, 지영 씨 어머님 만나서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른다. 원일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다. 지영이 훌쩍이기 시작한다. 이 사진, 친구 녀석이요. 할머니 가족분 찾아서 전해줄 수 있냐고. 마지막에 즐거우셨다고. 외롭지 않으셨다고. 딸이 죄책감 느낄까봐 그걸 걱정하셨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사진을 건네는 원일. 받아들면서 와락 울음을 터뜨리는 지영. 왜 마지막까지 마음 써주고 그래? 나만 미안하게. 후회되잖아, 엄마. 후회해도 되잖아요. 우리끼린 그러기로 했잖아요. 원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오열하는 지영. 같이 눈물을 흘리는 원일. 먼저 스스로를 진정시킨 원일이 지영의 손을 잡아준다.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다른 손으로 원일의 손을 쓰다듬고는 자신의 손을 빼낸다. 고마워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괜찮아요. 사실 기쁜 거잖아요. 엄마가 마지막에 친구가 있었고 외롭지 않았고 사진 받으려고 기대했었고. 제 친구도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외롭게 간 건 아니네요. 기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네, 맞아요. 기쁜 얘기 맞아요. 둘 다 눈물을 그친다. 미소를 지으며 원일을 바라보는 지영. 고개를 끄덕여주는 원일. 이제 가야죠? 네, 가야죠. 둘이 앉아도 되네요. 이 벤치. 그러게요. 그럼 다음에 혹시 만나면. 둘이 앉아요. 나눠서. 그래요. 지금 가실 거예요? 네. 지영 씨는 안 가요? 가요. 가야 돼요. 애 데려와야 돼서요. 저도 회사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있다 갈까요? 네. 조금만 더 있다 가요. 새들 소리, 아이들 소리, 버스 소리, 환한 조명,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부드러운 미소. 막